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팩 시간입니다. 김지윤 박사님, 첫 번째 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고른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네, 샵 프리덤 와인입니다. 이번 주 네. SNS에서 화제가 되었었던 해시태그 영상인데요. 각국 의회 의원들이 자국의 술을 홍보를 하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영상의 뒤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Riesling is the final word in the refreshing 네, wine. 각국 의회 의원들이 술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ome on, who need wine when you have aquavit? 자국의 술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We're drinking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다른 Because 술을 our friends 마시겠다. need our help. 친구를 돕기 By 위해서. drinking a bottle or two of Australian wine and lett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know that we will not be bullied. Cheers, and also say no bullying from China. Ah, that's a fine Australian wine. 얼른 봤을 때는 호주 와인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인 것도 같았고, 그런데 중국은 따돌림을 멈추어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네, 지난달 27일이었죠.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무려 200%가 넘는 관세를 붙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와인의 수출액이 한 해에 1조 원이 넘습니다. 상당하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거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와인들도 처치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각국 의회 의원들이 호주와 연대해서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겠다라면서 이런 해시태그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겁니다. 이에 200%라니 중국이 왜 갑자기 호주에 이렇게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터뜨린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보면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 네. 그 근원지에 대해서 호주가 국제조사를 요청했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데를 건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 관영 매체가 심지어는 어떤 중국의 신발에 붙은 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롱 섞인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그런 표현을 했었고 또 6월에 이 홍콩 민주화 시위라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어떤 이익에 해당되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에 그렇죠. 호주가 발언했죠. 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죠. 쿼드라고 하는 거기에 호주가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으로서는 어떤 패권 전쟁의 상대로서 굉장히 서로의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감정이 격한 상태였네요. 네, 중국과 호주 그럼 얼마나 지금 사이가 안 좋은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난 11월 호주 어린이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국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얼른 딱 봤을 때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부터 제 머리에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음식을 먹는 여성이 사실은 당나라 시대의 측천모다라고 밝혀져서 이 중국 네. 네티즌들이 더욱더 분노를 했고요. 그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인을 비하하는 이제 인종차별적인 영상이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영상을 즉각적으로 삭제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지금 이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중국이 네. 이런 이제 모욕적인 영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외교부 대변인이죠. 리젠 네. 대변인이 자기네 그 SNS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호주의 병사가 어린아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네. 대단히 끔찍한 네. 마치 호주군은 살인자다 네. 이런 인상을 풍기는 네. 그걸로 이제 호주의 반격을 시작했죠.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책임론과 관련해서 중국을 언급한 나라가 호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중국이 유독 호주에게 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중국이 호주에 유독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 사실 호주 경제의 동아줄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네.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호주의 철광석이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만 약 108조 원 이 정도를 사줬고 네. 중국은 호주 수출의 30% 정도를 책임지는 국가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호주 일자리 13개가 가운데 1개가 중국과 연관이 있을 정도로 네. 호주 경제에서 중국이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호주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호주 그리고 중국의 갈등 어떻게 번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리덤 와인 첫 번째 픽이었고 다음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이슈는 브라질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슈입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바로 뉴 칸가수입니다. 이 칸가수가 포르투갈어로 도적이라는 뜻인데요. 네. 특히 1920 그리고 30년대에 중무장을 하고 은행이나 상점을 약탈했었던 도적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면 뉴 칸가수니까 새로운 도적이라는 뜻인가요? 네,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함께 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닌가 봅니다. 네, 어떤 지금 장면이죠? 브라질의 한 도시에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네, 총소리입니다. 총소리 들리시죠? 네. 네, 무장한 은행 터리범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30여 명이라니 대규모인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작업하던 페인트 공들을 인질로 삼아서 방패막이로 세워서 경찰이 접근을 막고 그리고 은행을 습격을 했습니다. 예, 여간 대범한 게 아닙니다. 인질이라니. 네, 지금 지역 시장이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이 은행 터리범들이 세리머니를 하듯이 길에 돈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리머니까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 3,00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도 20여 명의 대규모 은행 강도단들이 지금 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틀 이곳에서는 연속 은행을 인질로 잡은 시민 한 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네. 일이 있었습니다. 폭탄에 인질 방패막까지 이거는 일반 범죄가 아니라 무장 테러 단체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들이 뉴칸가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브라질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의 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20에서 30명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셨다시피 기관총, 소총, 막 탱크까지 동원을 해서 탱크. 네, 이런 중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총격전이라든지 또 현금 수송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를 워낙에 잘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진압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2017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20명에 가까운 범인들이 한 가정집을 빌려서 은행 지하 금고까지 한 넉 달 동안 500m나 되는 땅굴을 판 겁니다. 500m요? 네, 이 땅굴에요. 소음과 진동 방지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치밀했던 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네, 있었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범인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 약간 이틀 연속 사고가 났던데 왜 아직도 못 잡나요? 일단 너무 범죄가 전문적이고 그리고 무기가 경찰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일반 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배후에 갱단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당선이 된 사람인데 이 뉴칸가수 때문에 요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픽이었습니다.